아니 오늘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 생각이 너무 궁금했어요. 민주당이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네. 중도 보수라고 했는데 진보 정당에서 오래 복무하신 의원님이 봤을 때는 이 자기 규정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아직은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몇 가지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뭐 심지어 일각에선 낮은 차원의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하려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은 원래 중도 보수 행보는 인물입니다.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DJ가 JP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때는 DJ가 본인 입으로 저 중도 보수로 간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신념과 정체성은 더 확실해졌는데 네. 옆에 JP를 세움으로써 네. 그걸로 충청도표 가져오고 네. 보수표 중도표 가져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도 DJ가 집권할 때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40%입니다. 그렇게 합쳐도. 네. 그러니까 또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하고 또 저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몽준 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은 정치인 중에 가장 레디컬한 진보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 저 중도 보수하고 손잡겠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인물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전략은 보면은 일단은 말과 어떤 몇 가지 정책으로서의 중도 보수인데 이거는 잠시 남의 집에 좀 들려보고 마실 다니는 거지. 네. 이게 실제로 그러면 중도 보수하고 손을 잡는 네. 이 모양이냐? 네. 그건 아직은 알 수 없다. 그거는 인물과 연합이란 형태를 만들어내야 그 저기 침투력이 그렇게 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냐? 저 여기 오른쪽 집에 보니까 집이 빈 거야. 그렇죠. 저기 날강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빈집털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러다 강도 들면 어떻게 내가 가서 좀 봐준다. 이런 의미라고. 네. 근데 진짜 보수하고 이제 그 저기 탄핵 내란 세력하고 결별해서 합리적 보수를 품겠다. 네. 이러면 거기에 맞는 사실은 그 연합이나 인물이 영입을 한다거나 그게 나와줘야 네.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냐 아니면 개혁 진보냐 지금 단계에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자기 시장이 원래 오른쪽에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버리고 굳이 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대선 앞두고 아니 약간 뭐 민주당이 어떤 노선을 보였던 간에 그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탓할 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일 때 그 민주당이 중도 보수냐 개혁 진보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자 진보적인 의제, 자 동성결혼 합법화, 이 진보적 의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동의하는 사람, 그 주장하는 사람, 그거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만약에 분배라든가 이런 문제도 비중을 둬야 된다. 그리고 뭐 법인세, 소득세 이거 강화해야 된다. 이건 맞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중도 보수냐 개혁 진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맞아요. 더더군다나 동성결혼 합법화 얘기했지만 아까 뭐 여성 할당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 그거는 그 논쟁이 좀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제들은 갈라치는 거지 합치는 의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스웨덴이 좌파의 천국이라 그러고 삼인주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상은 제가 가보면은 어디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스웨덴 연수를 가면은 와 봐봐 좌파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이 삼인주의가 얼마나 잘 돼 이런데 어디 저 정경련 같은 데서 스웨덴 연수를 가면 우파 정책 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거야. 서로 간에 선택적으로. 그러면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북유럽식 걸 보면은 좌파 우파의 좋은 정책은 다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복지의 좌파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탄탄하게 사회 안전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파 정책을 넣는 거예요. 저기 노동시장 유연성.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좌우에 좋은 것만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낸 거지 스웨덴이 뭐 꼭 하나 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국내에서 갈 땐 전부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으로 가가지고 굵은 다리가 있어. 그리고 아니야 꼬리가 있어. 이래가지고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중도다 실용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나는 실용의 방점을 두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도는 말이죠. 이거 조금 개념 교정 다시 하셔야 돼요. 중도라는 게 네. 오늘날 중도는 내가 보기에는 과거는 좌와 우가 있으면은 그 중간 네. 어떤 이거를 중도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네. 요즘은 그게 아니고 좌파 우파가 다 위험해서 몸을 피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전쟁은 위험해. 극단이야. 양쪽 다 위험해. 약간 비겁잖아. 나는 담 쌓고 우리는 이런 거 하고 네. 담 쌓고 살아. 네. 저는 안전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봐요. 이렇게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네. 중도 표심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무슨 중도 표심이 있었습니까? 양쪽에 다 흡수됐지. 그런데도 중도라는 거 허상이 좌와 우의 중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레짐작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네. 그 개념이라는 게 정치학적인 개념이라는 게 서구에서 차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념 부분별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라는 데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니까 중도 우파가 맞아 보여요. 그런 그 좌표 상에서는. 그렇지. 그 말이 뭐가 이상한가 싶은데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게 네. 민주당은 좌파, 고로 진보 이런 이퀄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김종대 전 의원님 계셨을 때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아예 그냥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을 선언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냥 보수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국민의힘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이참에 민주당이 보수 정당임을 네. 저는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진보 정당이 이제는 한번 좀 나와볼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 더 얹어서 여쭤보면은 이런 국면에서는 정의당이나 뭐 예를 들면 진보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 좋은 활로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의제에 잠식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방강에 지난주에 있었는데 거기 청중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의외로 조국혁신당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방침이 진도가 안 나가고 이제 원탁회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분히 수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총선 때 그렇게 눈이 부시던 정당이 이 대선 때 뭔가 갇혀버렸다 딜레마에. 이런 점이 문제고 그럼 나머지 진보 정당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네. 정의당, 진보당 등이 있는데 일단은 모든 대선 논의는 전부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로 다 연기한 상태예요. 그 이후로. 네. 그 왜냐하면은 진짜 고개 쳐들면 죽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 너무나 변수가 많고 이 프레임화된 데서 어떻게 끼어드는가에 대해서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국민적 열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선거도 유례 없이 양극화 선거가 맞아요. 될 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설 자리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단지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 TV 대선 토론이 열립니다. 이제 선거 그렇죠. 때. 네. 근데 정의당이 한석을 받아요. 메인 토론에.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산식이 있더라고. 네. 지난 총선 지방선거 다 합산을 해. 오, 그렇구나.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의당은 양당 후보와 함께 TV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변수야. 그렇구나. 네. 사실은 저기 다른 당 없거든 그런 거. 그렇죠. 여기만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진보정당 뭐 조국혁신당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연합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연합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다수파 연합의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만도 하겠다. 물론 결정된 건 없어요. 네, 내부적으로. 네. 근데 이 자산이 의외로 이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그 자격증이. 그런데 그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살더라. 뭐 정의당 같은 뭐 6석밖에 안 되는 정당도 망해도 3년은 가더라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국면이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주말 동안에 그 명태균 씨 뉴스가 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접견하고 와가지고 황금폰 실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동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실물 사진을 보면은요 휴대전화 3개, 3대가 있고 이게 색깔도 막 시뻘게 화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휴대용 저장 장치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실물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뭐 이 명태균을 만나고 온 박범계 의원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 두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여권 인사들, 주요 뭐 대권 잠룡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사들하고 명태균 씨가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요 사진 올리면서 몇 마디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맞아요, 부연 설명을. 이게 좀 아주 요상합니다. 이를테면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트릴 거냐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땡땡 장어집 다 나온다. 요건 이제 그 명태균 변호사가 시선집중 인터뷰할 때 쓱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과 만났던 식당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했어요. 네. 세 군데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근데 지금껏 2번만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일단 식당만 3개가 나왔어요. 식당만 3개가 나왔고 그것도 그 식당이 아주 구체적이고 네. 장소도 굉장히 특정이 돼 있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이 송땡땡이라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유명한 네.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오세요. 응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건 이제 명태균의 어떤 심경 변화라든가 네. 지금 이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좀 주목되는 사안이죠. 이건. 저는 그리고 참 좀 신기했던 게 오세훈 측에서 반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란 말은 없어. 없습니다. 아니란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반박을 해? 네. 그게 아니면은 반박이 아니잖아. 그거. 혹시라도 그거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맞다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밝혀지면 녹취가 공개되면 공개되면 그게 배로 이게 또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갔구나. 만났구나. 아니, 오히려 반박이 더 생각을 강화시켜 주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간장 계란에 대해서는 말이야 간장 계란 그 손먼 식당 가 봐야지 기자라면은 가서 진짜 간장 게장이 간장 계란이 나오는지 제가 그래서 체험을 오세훈 해야 투어를 될 하나 거 아니야.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식당에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코스를 만들어 볼까. 돈 많이 들 걸. 아니, 다 좋은 그리고 식당인데. 명태탕 집에서 소주 한 잔까지 해서 밤에.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태탕. 새로운 주장이 하나 생태탕.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오세훈 시장 측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쉽게 SH공사라고 불리는데 네.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또 명태균 씨 측이 내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길길이 날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축을 했는데 여간 명태균 씨 그 리스크라는 게 점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황금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 얘기가 이번에 계엄이 황금폰 때문에 터졌다고 또 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금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네. 보니까 거기에 대선 전국의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황금폰이. 네. 그게 여가지고 그것도 폭탄이 3발이요 또. USB까지 또 그렇죠. 예비 탄약도 네. 있어. 이게 보니까 예비탄 재밌게 생겼던데요 보니까. 네. 예비 탄약까지 있어. 네. 그러면은 이게 뭐요? 그 1격, 2격, 3격에 네. 한 대 더. 이건 보너스야. 이것까지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다음 달 한 뭐 길게 잡아도 한 중순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이슈는 당분간은 언론 레이더에서 네. 슬쩍 이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대체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김건희,
네. 그리고 명태균 요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제가 봤을 때 나름의 이런 그 지역에서 이제 아주 그냥 뭐 정치 뭐 이 주요 정치인들 다 만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무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미리 띄워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자동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명태균 파문이 메인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본인이 대선판 맞습니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온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죽은 괴물 리바이어던이란 괴물 아 리바이어던. 네. 바닥 괴물이죠. 그런데 이 홉스의 그 만인과 만인의 투쟁 그 리바이어던 국가 인격체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괴물로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욥기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은 보헤미안이란 괴물을 죽이고 이긴 거야. 그걸 이기고 승리자 리바이어던인 거거든. 네. 그러면 내가 이래 보니까 명태균이 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저기 감옥에 가고 구속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한 정권을 폭파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리바이어던이야. 그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한 명태균이 한 말이 또 명언인데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그 괴물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특히 명태균 씨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존심 이런 거 상당히 많이 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연관돼 있는 주요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가 콕 집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콕 집죠. 아주 네. 콕 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칫날 잡는 돼지지. 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까지 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뭐 연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아는 사이긴 한데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명태균 씨를 아예 뭐 이런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사람한테 휘둘렸냐? 뭐 이런 정말 명태균 식이잖아요. 씨 열이 많이 받아니 명언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네. 얘기를 했냐. 홍준표 시장 이랬잖아요. 나는 뭐 카카오톡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쵸. 만남도 부인하니까 이분이 변호사 면회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다. 홍준표 시장 말대로 하면 내가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냐 이랬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아니, 명언록이에요. 보니까. 네. 근데 잔칫날 돼지 잡는다 그러니까 자꾸 수육 생각이 나는데 내가 요전에 이 얘기를 양지열 변호사하고 방송 중에 저 진행자가 이렇게 알려주길래 근데 앞에 양지열을 보니까 양지탕이 생겼다. 그날 미치겠는 거야. 갑자기 웬 양지탕이니까. 자꾸 저를 맛있게 보시는데요 지금. 새우젓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네. 저기 명태균 말 쓰나미라고 저는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저기 다른 어떤 그 우리가 초기에 의혹을 가졌던 김진태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오늘 남상권 변호사는 한 명 더 끼워 넣었어요. 이준석. 그렇죠. 그러니까. 더 끼워 넣었어. 네. 그래가지고 돼지가 두 마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게벼. 지금 양상이.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얘기면 금방 탄로가 나는데 그쵸.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와 만나게 한 번은 보도가 됐죠. 네. 2021년 6월에 한 번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오늘 방송에 나와서 남상권 변호사가 내가 아는 것만 최소 3차례를 더 만났다. 그러면서 일일이 자세하게 육하원 측에 의거 열거를 했는데 저는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이 2022년 1월 19일 날 만남. 어떤 거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홍준표 시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 그러면은 어떤 그 사실상 정권의 설계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개헌만 빼곤 다 설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명태균식 시각은 이 김건희 총선이었다. 그래서 110석이 안 나온 거다. 지금 이런 관점까지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말대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은 저 지역도 모르는 사람 내려보내고 지 새끼 챙기면은 110석도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뭔 소리요? 최대로 나온다는데 이러다가 이제 둘이 주고받는 네. 게 나오고 그때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완전히 국정이 파탄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계엄 논의가 처음 비상대권 논의가 맞아요. 처음 나온 때입니다. 네. 처음 나온 때야.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거의 정권의 파국, 김건희 왕국의 무슨 괴멸,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거 아닌가? 난 느낌이 그래요. 이게 나오는 단어가 한 줄 한 줄이지만 남상건 변호사에게도. 네. 근데 이게 행간에 너무 숨은 보니까 뜻들이 많다. 네. 이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명태균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자신한테 도움 받을 때는 와서 그렇게 부탁하다가 맞아요. 이제는 얼굴을 바꾸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한 자기 구명 활동.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치권의 자기 영향력을 막 행사하는 걸 원래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본능적인 행동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아예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몇 프로씩이냐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근데 제일 많은 건 뭘까? 복수심이 제일 많은 걸까요? 일단은 버림받고 외면받고 자기 충정을 몰라줄 때, 네. 이럴 때 대부분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뭘 주고 안 주고 문제를 넘어서 네. 이제는 나의 충정도 진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뒤통수 치는구나. 네. 아니 국회 갔던 계엄군 심정이 똑같은 거 아니요? 가라 그래서 갔더니 다들 뭐 지들은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고 네. 완전히 그때 버린 것 같고 빡친 장교들이 요즘 막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구체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배신감, 그건 이제 명태균의 배신감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 네. 명태균이 기소된 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배신감도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살려면 민주당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 사진 핸드폰 이런 네. 걸 제공한 거나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구명 활동도 있고. 지금 해야지. 네. 이제 김건희 특검법 만약에 이게 특검 출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명태균 황금폰도 그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 네.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은 지금 거죠. 제일 비쌀 때지 맞습니다. 지금. 네. 고점이야 지금. 그렇죠. 지금 고점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런데 띄운 거죠. 명태균식 멘탈은 민주당에 살려주세요라는 어떤 비루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내 사냥개로 삼겠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내 생존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한 수 더 높은 데까지도 갔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복수심에서 시작한 일이 모르겠지만 그리고 구명을 위해 시작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이 발차한 열차는 철저하게 조기 대선 열차를 타고 맞아요.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가장 유력한 두 명의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의 이익은 누가 얻을지 명약관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아니, 그럼요. 예. 그래서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김종배 진행자가 네. 남상권 변호사하고 전화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후일담을 제가 좀 들었는데 오. 되게 어수룩해 보이지만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면 네.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어수룩해 보이는 안에 수싸움이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꼭 MBC 월요일 아침 방송인데 네. 대기실에 있는 동안에 주로 네. 남상권 변호사하고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등장하세요.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제작진이 거의 자지러진다는 거야. 이제 진행자는 품격을 지켜야 되잖아. 네. 바깥에 스튜디오 바깥에 제작진들 제작진들 있죠. 네네네. 막 팔짝팔짝 뛰어요. 남상권 변호사 말 한마디에 아이고 이러면서 또 청취율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야 보니까 또 뭐 그런 뒷모습까지 또 나는 제작진의 아무도 뒷모습을 그럴 수 보니까 있죠. 예.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야. 실제로 청취율 좋아졌어. 그 얼마 전에 통화가 안 됐어요 하기로 했었는데.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냐 지금. 궁지에 몰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했더니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남상권은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 출연 시간이 줄어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가만 있어. 내 인터뷰는 나중에 생각하고 저게 더 재밌어. 막 제작진은 막 그냥 무슨 아이돌 공연 온 것 같이. 네. 야, 꼭 내가 갈 때 그러더만.